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동훈 아나텍입니다.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패블리스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손떨림을 막아주는 OIS 부품인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냥 스마트폰 부품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구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준비해온 일종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침, 그러니까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디설 라이프입니다. 맞습니다. 피를 뽑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게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혁신적인 헬스케어 사업이 동훈 아나텍을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사를 넘어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0년의 준비가 끝난 만큼 그 성공 가능성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축배를 터뜨리기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건 저도 이해하지만 그만큼 기존 사업의 취약성이라던가 또 신사업 성공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제 긍정적인 전망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동훈 아나텍의 헬스케어 사업이 이제 단순한 기대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연구 개발과 투자가 이제 막 결실을 맺으려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술의 혁신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야 하는 그 고통과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혁신인 거죠. 입니다. 이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잠재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끝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간 2천만 개의 검사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고요.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 머신러닝 기반 AI 알고리즘 고도화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의료기기법이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식약처 인허가 기간이 기존의 한 3분의 1 수준인 9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업 전략도 아주 영리합니다. 국내에서는 먼저 공복 혈당 측정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미국 UCLA 대학병원과 임상을 진행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FDA 승인을 준비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청사진은 정말 화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그림 이면에 가려진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 구조가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매출의 95% 이상이 스마트폰 시장 단 하나에 묶여 있다는 건 좋게 말하면 전문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이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사업이 자리를 잡고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까지는 최소 한 1, 2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둘째, 규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회사 측은 성공 가능성을 거의 100%로 자신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 인허가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원래 2023년에 출시될 예정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식약처의 보완 요구가 나오면서 결국 2년 가까이 지연된 전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혈당 측정기 시장은 스위스 로슈 같은 글로벌 공용기업들이 수십 년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단지 편리하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기존에 잘 쓰던 제품보다 비쌀 수도 있는 새로운 방식의 기기를 선택할까요? 기술의 혁신이 곧바로 시장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에서 봐왔습니다. 말씀하신 그 규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2025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의료기기법은 이게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정책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과거처럼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하염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동훈아나텍은 식약처의 사전 검토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 단계부터 식약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거죠. 아니, 소통을 한다는 것이지 승인을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장은 아니죠. 하지만 과거처럼 몇 년씩 지연될 리스크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까지 식약처에 제출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기술의 완성도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지연된 전례가 있다는 과거의 사실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 바뀌고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준까지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전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일 뿐 식약처가 가진 최종 승인 권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은 공복 혈당 측정기지만 앞으로 출시할 식후 혈당 측정기의 경우는 기술적 허들이 훨씬 높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타액으로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차이를 어떻게 정밀하게 보정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 측은 AI 알고리즘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지만 규제 당국의 눈높이는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측정기 승인이 순조롭게 난다고 해도 그 다음 단계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술적 허들을 넘기기 위해 1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거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사업이 정말 돈이 될 것인가? 수익 모델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흔히 말하는 면도기, 면도날 혹은 프린터, 잉크 모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기 본체는 거의 원가 수준인 6, 7만 원대에 공급해서 초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겁니다. 일단 기계를 구매하게 만들고 진짜 수익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소모품, 즉 검사지에서 창출하는 구조죠. 회사에서 밝힌 검사지의 예상 마진율이 무려 40% 중반에 달합니다. 헬스케어 소모품 시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마진율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나온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서 기술 격차를 계속 벌려나갈 수 있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시장에 안착하기만 하면 마치 통신요금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 모델인 거죠. 글쎄요, 저는 그 사업 모델이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눈에 띄는 허점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면도기, 즉 기기 본체가 폭발적으로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 구매 비용 6, 7만 원에 매달 들어가는 검사지 비용 2, 3만 원이 과연 기존 당뇨 환자들에게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현재 혈당 측정기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훨씬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그 추가 비용을 지불할 만큼 클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잠재 고객증이 당뇨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지불할 만한 금액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40% 중반의 마진율이라는 게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 계산에는 초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회사 측이 언급한 탑클래스 브랜드 유통사에 지급해야 할 높은 판매 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 마진율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팹리스. 그러니까 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방식이라 고정비 부담이 적다는 건 장점이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생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만약 제품이 정말 대박이 나서 수요가 폭증했을 때
과연 외주 생산처에서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품질로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쟁점인 기존 사업과의 균형 문제로 넘어가 보죠. 신사업에 집중하는 동안 회사의 주 수입원인 캐시카우는 과연 안전한가? 저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OIS 부품 사업 순항 중입니다. 강력한 경쟁사였던 일본의 르네사스가 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동아나텍이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 내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미래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용 반도체 같은 다른 신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재무구조입니다. 현재 약 4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30%대로 매우 낮습니다. 이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옹호자께서는 기존 사업이 튼튼하다고 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스마트폰 시장이 좋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스스로 발표한 2025년 실적 전망치를 봐도 여전히 OIS 관련 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에 하나 신사업의 인허가가 또다시 지연되거나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전장이나 라이다 부문 매출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2% 수준이라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시장의 업황이라는 외부 변수 하나의 회사의 명운이 여전히 발려있는 셈이죠. 어쩌면 신사업에 대한 이 장밋빛 전망이 기존 사업이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헬스케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수록 역설적으로 실패했을 때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모든 혁신 기업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기존의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체질을 바꾸는 거죠. 저는 동훈하나텍이 지금 그 중대한 변곡점을 아주 현명하게 통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인허가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높은 허들, 로슈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업 구조라는 이 세 가지 현실적인 과제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10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공을 섣불리 낙관하기보다는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신사업에는 도전적인 과제가 따릅니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 디지털 의료기기법 시행이라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그리고 국내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그 성공 가능성이 우리가 우려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동훈하나텍이라는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입고 있던 스마트폰 부품사라는 껍질을 깨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긍정적 시선과 신중한 시선,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거대한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동훈하나텍의 미래를 두고 펼쳐진 두 가지 시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노다지설 적이었습니다.